여러분은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부모님께, 선생님께, 사회로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착한 아이, 착한 친구, 착한 동료, 착한 연인. 이 단어는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처럼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착한 사람이 과연 존중받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오히려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늘 이용당하기도 하며 끝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착한 건 정말 미덕일까요? 아니면 약점일까요? 공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경받은 사상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인, 곧 사람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착함은 단순히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의 인격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공자의 철학을 통해 착함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착한 것이 어떻게 미덕이 될 수 있는지, 또 언제 약점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핵심 사상은 인입니다. 인은 단순히 착하다는 뜻을 넘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덕목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인간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말한 인이 단순히 무조건적인 착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인과 함께의 의지 등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는 규범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심리학적으로 보아도 이 맥락은 흥미롭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늘 착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하지만 내면에는 억울함과 불만이 쌓이고 결국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공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문제를 간파한 듯 보입니다. 그는 착함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고 했습니다. 즉, 진짜 착함은 단순한 친절이나 유약함이 아니라 옳음을 따르는 분별력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착한 것은 분명 미덕입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무분별한 착함은 약점으로 전락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철학적 논의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착함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늘 착한 동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상사가 일을 떠넘겨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착한 동료는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되고 결국 모두가 그에게 의존합니다. 착함이 미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작동한 것이지요. 연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늘 착하기만 한 연인은 상대방에게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맙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착한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는 모범적인 자녀였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착하기만 했던 태도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착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착하기만 하면 늘 손해를 보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착함은 때로는 미덕이 되지만 때로는 분명한 약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함을 진짜 미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공자의 지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착함에 분별력을 더해야 합니다. 공자는 인과 함께 의를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착하게 굴기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착함은 정의와 연결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 착함에 지혜를 더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착함을 이용하려 한다면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착한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는 지혜로운 분별이 결정합니다. 셋째, 착함에 자기 존중을 더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착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지켜야만 그 착함이 진짜 선물이 됩니다. 넷째, 착함에 용기를 더해야 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공자는 군자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착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더해질 때 착함은 미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함은 쉽게 약점으로 변해버립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단순히 착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으로 인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인은 수동적이고 무력한 착함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랑과 존중을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는 착함을 약점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착함이 본래 가진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반드시 의지와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균형이 깨지고 착함만이 강조된 결과 착하기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에게 친절하며 다툼을 피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모범생이지만 친구들이 그를 만만하게 여겨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은 맞서 싸우지 못하고 늘 양보하며 끝내는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약점으로 전락한 착함입니다. 공자의 눈으로 본다면 이 학생은 인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인에는 용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인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착함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군자는 강직하다고 말하며 정의롭지 못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똑같이 드러납니다. 직장인은 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착하기만 하면 승진에서 밀리고 더 많은 일을 떠안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연인은 서로에게 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착하기만 하면 상대의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며 사랑의 균형을 잃습니다. 시민은 서로에게 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착하기만 하면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병들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공자는 늘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줬고 소인은 이익을 줬는다. 여기서 군자의 착함은 무조건적인 선행이 아니라 옳음을 기준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즉, 착한 행동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 길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것이 미덕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질문을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옳은 사람이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오히려 옳지 못한 상황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음을 따르는 사람은 때로는 불편해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존중받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맥락에서 현대 심리학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억누르며 타인의 기대에 갇힙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한 이는 나를 버리는 착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착함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옳음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타인에게도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태도. 이것이 공자가 말한 진짜 미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착함을 약점이 아니라 미덕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탁이 정의로운 것인지 내 삶을 해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착함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착함은 금세 무너집니다. 셋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착함은 결국 약점입니다. 그러나 불의에 맞서는 착함은 강력한 미덕입니다. 넷째,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이 착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착함입니다. 착함이 미덕이 될지 약점이 될지는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이는 단순히 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올바로 세우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은 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착함의 의미가 왜곡되곤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고 때로는 호구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함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착한 건 미덕일까요? 약점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분별 없는 착함은 약점이지만 지혜로운 착함은 미덕입니다.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착하라는 말 뒤에는 사실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지 말고 옳게 살아라. 그래야 진짜 착할 수 있다. 여러분의 착함은 지금 미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약점으로 변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